컨디션이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데 일단 한번 봅시다. 페이지 177쪽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전기장하고 대응될 만한 것들 중에 뭐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자기장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얘기 쓰고 있습니다. 자석을 N으로 S로 놔두면 자기력이 어떻게 미까에 대해서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하면 이런 자기력 선속이 얼마나 면적이 있습니까를 통해서 즉 자기력 선속 밀도를 자기장이라는 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 자기선의 접선 방향 또는 나침판의 N으로 왔을 때 나침판의 N극이 향은 방향 이런 것들을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쓰겠고 자기 선속이 빽빽할수록 자기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석의 N극 S가 뒀으면 N극에서 S를 향하는 이런 자기장이 그래서 이게 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N극과 S극, N극과 또 N극 놔뒀다면 서로 미래는 속력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자기장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자기력선을 나타내고 자기력선의 밀도가 자기장의 세기,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기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장도 전하를 띤 입자 쪽에 앞에 페이지에 마찰전기라는 게 있을 텐데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됐던 어떤 물체들 얘기합니다.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는 자기력선이 나오고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전기장의 방향은 이 전기력 선의 방향, 전기력 선의 방향. 전기장의 세기는 이 전기력 선이 얼마나 빽빽합니까를 가지고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이 가져가면 이런 형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플러스 되었다면 서로 미래는 역시 청력이 걸리는 전기력 선으로 우리는 전기력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전기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 전기력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전기력은 Q1의 전하량과 Q2의 전하량이 가진 두 물체가 R만큼 떨어졌을 때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을 전기력 힘 F로 쓰겠습니다. 힘 F는 Q함수 K에 떨어진 거리 R제곱에 전하량 꼭 Q1, Q2로 표현되겠습니다. 서로 플러스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기는 것들로 말이죠. 근데 이 식을 꽤 보시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 꽤 보시면 뭐하고 유사합니까 하면 질량체 M1과 M2 두 질량체가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F 만유리의 크기하고 꽤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수 G에 떨어진 거리 R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꼭 M1, M2에 비례되는 이런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중력에 의한 중력장이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꽤 유사한 식으로 꽤 유사하게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기력이라 불러주는 것이 두 점전화, 전화 Q1, Q2 사이에 서로 다른 부호라면 끌어당기는, 서로 같은 부호라면 서로 밀어내는 그런 힘이 걸린다 했는데요. 전기력과 전기장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네요. 힘 F는 전장을 일렉트릭 필드 E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전하랑 Q를, 즉 플러스 점전을 놨을 때 그 플러스 점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력의 방향, 그리고 전기장 곱하기 전하의 곱이 그 전기력의 크기로 표현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Q1을 써요. 이놈을 large Q라고 한번 써볼게. 이놈을 small Q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받는 전기력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large Q에 small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건 꽤 유사하게 굉장히 큰 질량체의 large M에 조그만 질량체 small M이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쓴다? large M, small M 이렇게 쓰죠. 이해됐어요? 이건 우리가 꽤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요만큼을 중력장의 세기, 중력 가속도의 세기 하면서 G를 중력장의 세기로, 그게 질량체 M입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large Q와 small Q를 놔뒀을 때 이만큼을 전기장의 세기 E로 삼는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만유상수 G에 지구 반지름 R제곱에 지구 질량을 놓고 만유인력 중력 가속도의 세기, 중력장의 세기 G 10m/s 제곱을 만들었다면 크롱상수 K에 떨어진 거리 제곱에 전하량, 요놈이 전하량 large Q를 삼으면 그게 전기장의 세기 E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면에 대해서 질량체 M이 놔뒀을 때 우리는 중력장, 이쪽으로 향하는 중력장을 잡고 있습니다. 지면을 향해 나가는 중력장의 세기가 G가 10m/s 제곱 말입니다.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걸었어요. 예를 들어 뭐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 걸면 되겠죠. 그러면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장이 내려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점전화 Q를 놔뒀을 때 이 점전화 Q가 받는 힘의 방향과 그리고 힘의 크기, 플러스 점전했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점전했다면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받겠습니다. 그 힘의 크기는 QE, 이 점전화 곱하기 이쪽에 걸린 전하량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력은 어쨌든 질량체는 중력 방향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기력 또는 자기력은 같은, 여기서 점전화를 봤을 때 이 점전화가 플러스 점전했다면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제한했다면 그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립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되겠죠. 플러스 점전화를 놔뒀을 때 플러스가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는 전기력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으로 소개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가끔 마이너스를 놓으면 마이너스 전화 받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두 점전화 사이에 전기력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또는 전기장이 제로가 되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1쿨롱짜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Q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따라서 1쿨롱이라 하는 것은 전자는 6.25개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있었을 때 그 전하량의 총합이 1쿨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1페런만큼 해갖고 전자를 1몰게 모았을 때 전하량 1페런만큼, 이런 것들은 전자기 할 때 꽤 중요한 단위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플러스 1쿨롱짜리와
또 역시 플러스 1쿨럼짜리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이에서 전기력이 제로가 되는 공간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뭐 딱 보면 알겠지만 딱 가운데겠죠. 이해됐어요? 딱 가운데에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한다? 쿨럼상수 K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플러스 1쿨럼짜리하고 플러스 2쿨럼짜리 준비해봤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전기력이 제로가 될까요? 당연히 딱 가운데는 아니죠. 어디 쪽일까요? 예, 이쪽이 제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력서의 표현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기력서의 표현될 수가 있을 건데요. 참고로 이 점에서 전기력이 제로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다 두면 위쪽 방에 힘을 받아요. 두 전하를 잇는 직선 선분상에서 0인데요. 거리비는 몇 대 몇 나올까요? 2대 2 나올까요? 거리 제곱 반비하거든요. 그래서 요 거리비는 1대 루트 2가 나옵니다. 루트 수를 알아야 됩니다. 루트 쓰다 보니까 또 정수 안 나와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속출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플러스 1쿨럼짜리와 마이너스 2쿨럼짜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긴요. 가운데에 점자를 놔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전기를 가지고 여긴 전기력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또는 전기자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여기는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전기력의 그림을 그린다면 플러스 1쿨럼짜리가 이런 식으로 잡아본다면 마이너스 2쿨럼짜리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플러스 1쿨럼에 비해서 마이너스 2쿨럼이면 들어가는 게 2배나 많겠습니다. 그러면 6개 들어간다는 얘기로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어디가 제로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느낌상 이쪽에 있겠죠. 그치? 그래서 거리비가 1대 루트 2대는 여기가 전기자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연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먼 쪽에는 마이너스 2쿨럼에 의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겠고 이것보다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 1쿨럼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세상에 점전을 꼭 2개만 놓을 필요는 없겠죠. 3개 또는 그 이상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직선상에서 점자를 놓는데요. 직선상이 아니라 평면상에서도 점자를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B, C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되나요? 여기 플러스 1쿨럼짜리, 마이너스 2쿨럼짜리, 마이너스 1쿨럼짜리 준비해봤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되나요? 그럼 A가 받는 힘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A는 B한테 받는 힘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B한테 당겨지는 힘이겠죠. A는 B한테 당겨지는 힘을 받겠습니다. 그 당겨지는 힘은 거리 1제곱분의 전하량 1 곱하기 2가 됩니다. 플러스 1쿨럼짜리네요. 마이너스 1쿨럼짜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A는 C한테 끌려지는 힘을 받겠습니다. 거리 2제곱분의 전하량 1 곱하기 1만입니다. 이 둘은 같은 힘이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죠. B를 생각해봤습니다. B는 A한테 끌리는 힘을 받습니다. 거리 1제곱분의 전하량 1 곱하기 2. C한테 B는 마이너스 밀리죠. 역시 밀린 힘을 받겠네요. 거리 2제곱분의 전하량 1 곱하기 1 되군요.
2 곱하기 1이죠. C는 어떨까요? C는 A한테 끌립니다. 거리 2제곱분의 1 곱하기 1이고 C는 B한테 밀리죠. 거리 1제곱분의 2 곱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B가 C가 받는 전체 전기력의 B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하는 질문들 매우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전기력 더해주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전기력을 빼줘서 정수비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는 1, 2고 4분의 1이죠. 여긴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9란 힘이 오른쪽으로 받습니다. B는 요 놈은 2고요. 요 놈은 2분의 1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요거는 2분의 5의 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점 어떻습니까? 이건 4분의 1이고 2고 빼주면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빼니까 4분의 7만큼 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의 비율은 9대 10대 7 이런 식으로 힘의 비율을 제시할 수 있겠다. 거리 제곱의 반비라고 힘 F는 거리 제곱 반비라고 Q1, Q2 저는 곱에 비례하는. 그래서 각각 점전화를 넣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잡히는지 정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정해 주십시오. 파란 색깔 B가 2의 제곱. 아, 쏘리다. 예, 이거는 1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거 얼마야? 2가 됩니까? 그럼 이건 4가 되죠. 4는 16 되겠네요. 9대 16대 7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받는 힘이냐를 좀 색깔 구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까만 거에다가 계속 쓰면 헷갈리기 좋으니까요. 아마 이런 형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A, B, C가 이런 식으로 놔둘 수도 있죠. 플러스 1쿨롱짜리, 마이너스 2쿨롱짜리, 마이너스 2쿨롱짜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한테 받치면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A한테는 끌립니다. 그치? 알겠습니까? 그래서 1제곱분의 전화곱이니까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밀리네요. 역시 이것도 1제곱분의 2 곱하기 1 되겠네요.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있는 B 입장에서는 A로부터 끌리는 B로부터 밀리는 힘의 합력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힘을 받겠다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기력에 대한 힘도 벡터 합으로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실상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전기장의 세기는 K의 거리 제곱에 Q 이런 거라든지 F 이꼴 QE 또는 R 제곱에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은 177쪽에 다 나와 있고요. 나머지 176쪽부터 있는 거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마찰적이 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가 뭐 털가죽을 문제였더니 털가죽이 플러스 점을 띄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점을 띄워버렸습니다.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하면 결국엔 전자가 움직였죠. 기본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놈은 중성인데요. 원자의 핵의 전자량, 즉 양성자의 전압 총합과 전자의 전압 총합이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찰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빠진 쪽은 플러스 전기 되고 전자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정전기라고 쓰겠고요. 페이지 더 넘길게요. 178쪽이 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런 정전기가 만들어졌던 것은 비금속들이에요. 도체들이죠. 근데 금속과 같은 도체들은 자유전자가 많아서 마찰 전기가 잘 안 생겨요. 공기 중에 있는 전자들이 쉽게 들어오고 또는 빠져나가고 하면서 중성 상태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금속에 자유전자가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자유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물론 이 사이에서는 그 단계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역시 마찬가지 금속을 준비해봤고요. 이번엔 플러스 대전체를 대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1000개 그릴까요? 그것도 여기 전자가 밀려나가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전기가 유도되고 또한 이들 사이에는 그 다음에는 인력이 걸리겠다.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비금속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비금속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은 비금속에 있는 공유 전자들이 함부로 다 못 움직이다 보니까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는 그림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시험기구가 검전기라는 놈이죠. 중2 때 검전기 많이 배웠죠? 맞습니까? 시험 안 쳤어요? 됐어요? 자, 이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하면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전된 전화량의 상대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전기가 처음부터 플러스로 또는 처음부터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는 대전된 검전기였다면 다가온 놈이 플러스로 대전했는지 마이너스 대전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를 처음부터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호를 가져간다면 하겠네요. 같은 부호를 가져간다면 이 전자가 내려와서 더 큰 마이너스 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로 가져가면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서 마이너스에서 오므라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렇다면 마이너스로 검전기를 대전시키고 싶어요. 검전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이너스를 접촉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근데 접촉 말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죠. 이후에 땅에 접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방으로 내려오죠. 이후에 접지 풀고 대전체 치우면 땅에 있는 전자가 검전기로 들어와서 검전기 전체를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플러스 만드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 되겠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기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많이 공부해봤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페이지 177쪽까지 정리 한 번 더 보십시오. 글자 안 읽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서 전기력이 제로 또는 어디서 전기장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찾아라 하는 문제가 가장 포커스가 되겠습니다.